이전 영상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은퇴 시점에 얼마의 돈이 필요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6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먼저 우리가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로 길게 하느냐에 대해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대략 25년에서 35년 정도인데요. 우리는 30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투자 활동입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저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축된 돈으로 투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살펴보면요. 목표는 근로소득을 통해 매년 1천만 원 이상 저축해 30년간 약 3억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은 초년 세대의 수입의 약 30에서 40%를, 소득이 많을 때에는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 활동 초기에는 저축 금액이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 기간 내내 저축 금액을 꾸준히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매년 평균 1천만 원을 저축하느냐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애초부터 경제적 자유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꼭 경제적 자유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증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승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으로 연평균 소득 증가율 3%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여금과 보너스 전액 저축하기, 고정 생활비 줄이기, 불필요한 지출 절제하기 등을 통해서 저축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필수 희생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우리의 목표 중 절반을 채우고 나머지 3억 원은 투자 활동을 통해 마련하는 게 우리의 큰 그림입니다. 30년 동안의 목표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5에서 7%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30년 동안 약 3억 원을 모아갈 수 있게 됩니다. 30세에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첫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겁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곳에 투자해 크게 잃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가 쉬워진 지금의 시대에 암호화폐나 기술주 등에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날려버리는 일이 많게 되는데요. 이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실수가 됩니다. 초기를 잘 보냈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쌓였을 겁니다. 이제 이 투자 자산으로 중립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형 ETF와 배당주, 리치 등을 섞어서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50세부터는 은퇴 후 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은 크게 낮춰야 하고요. 이제는 위험을 키우는 것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투자 마인드를 세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은퇴 시점의 경제적 자유 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경제활동 이 두 파트가 잘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활동에 있어서 꾸준한 저축 금액과 안정적인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3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4에서 6%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30년 뒤에 5억 6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사이에 돈을 모으게 됩니다. 이 범위의 중간값은 6억 5천만 원이고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6억 원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천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 우리는 4에서 6%의 연평균 수익률로는 대략 2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6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8에서 9%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전문 투자자만큼의 능력과 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6에서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투자 전략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높은 리스크와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일관성 있게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워렌 버핏처럼 장기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낸 케이스가 전설처럼 여겨지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매년 1천만 원의 저축은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특히 이 저축은 미래를 위해 모두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쉽지 않습니다. 즉 전세금이나 주택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1천만 원 저축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제적 자유에 가깝게 가는 게 목표이실 텐데요. 연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83만 원이 필요합니다. 83만 원이 없다고 치고 30년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연 1천만 원을 365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 27,400원이 나오는데요. 매일 이 돈을 저축하고 또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이틀이던 술 약속을 아예 잡지 않는다면, 회사 점심을 도시락으로 바꾼다면, 아마 우리는 적어도 만 원 이상은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27,400원 중에서 만 원을 행동의 전환만으로도 아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6억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딱 들으면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오랜 기간 이어지는 꾸준한 노력은 세 가지 힘으로 발휘가 됩니다. 끈기의 힘, 시간의 힘, 그리고 복리의 힘이죠. 저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길이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